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전공한 치의생학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고등학생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로 댓글을 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다룰 부분은요, 3년제, 4년제 치의생학과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선은 아마 이 글을 주신 분도 그렇고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도 치의생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치의생사가 도대체 뭐고 치의생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려드릴게요. 치의생과 같은 경우에는 치의생사가 되기 위한,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교이고요. 3년제 전문대 그리고 4년제 대학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4년제보다는 3년제 전문대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4년제 학교들도 많이 생겨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병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차이점을 여쭤봤어요. 치생과 3년제, 4년제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전공 과목을 배우는 건 똑같고요.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교양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좀 수업 시간이 여유롭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졸업할 때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작성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하셨고요. 사실상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공 과목을 포함해서 나중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그거를 이제 합격을 해야 나중에 면허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실습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하시는 대학을 잘 찾아보셔서 준비하시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3년제, 4년제를 선택하기 전에 본인의 목표를 먼저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제, 4년제는 1년이라는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실 등록금의 차이도 좀 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면허를 받아서 일을 할 때 그 기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우선 취업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세우셨으면은 저는 전문대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년제, 4년제 두 학교 다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면허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학교를 들어가시든지 간에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 우선이라면 3년제를 졸업하시고 바로 면허를 받으셔서 일을 하고 임상에서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대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시다면은 4년제 학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3년제, 4년제 학교에 따라서 연봉이 다를까요? 연봉은 같습니다. 거의 같고요. 치의생사 같은 경우에 연봉이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능력이에요. 물론 연차별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원도 그렇죠. 1년차 하고 3년차, 4년차, 뭐 과장, 차장 이렇게 올라갈수록 직급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는 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가고시 과목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구강 생물학부터 구강 해부학, 치아 형태학, 구강 조직 발생학부터 이렇게 쭉 있고, 밑에 구강 방사선학, 그리고 의료관계 법규까지 총 20과목이고요. 그리고 전체 200문항 중에 120문항 이상이어야 합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전공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재료학, 형태학, 뭐 미생물학, 정말 색이 많아요. 교정학, 호철학, 재료학. 전 개인적으로 이 책 있죠? 이 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은 사라고 하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냥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을 그때 참 열심히 공부했었네요,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트콤이
이제 대학생들이, 연예인들, 이제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만나서 매점에서 뭐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막 대학생활을 막 즐기는 그런 시트콤이었어요. 되게 에피소드도 많고 그걸 보면서 저는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생활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대학에 가면 저는 다 그렇게 모든,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 다 바뀐다, 뭐 대학에 가면 이제 뭐 인생이 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 가면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좀 뭔가 편안하게 이제 막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4년제 대학 뭐 1학년 때는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환상을 가진 거예요. 대학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져가지고 처음에 대학 졸업하면 연애하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MT 가고 막 여행 가고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정말 거의 정말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1학년 1학기 시험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성적표를 받고 놀랐죠. 사실 그렇게 많이 놀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무튼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지나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순수한 마음에 막 친구들 뭐 먹으러 다니고 재밌게 놀고 이랬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너네 국가고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그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큰 마음을 먹고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는 친구들 같이 이제 다니던 친구들도 그렇고 다 같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저희 과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다들 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아까 촬영을 하려고 찾다가 제 성적표를 찾았는데 너무 웃겨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웃기고 교양 과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실용어문학이라는 교양, 그리고 전산학개론 뭐 이런 교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영어도 있었고 체육도 있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교육학개론 교직도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두 과목 빼고는 학기당 다 전공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고시 과목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과정 안에 넣으려면 이게 빡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간표를 개인이 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제 4년제 대학교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표가 빡빡하기 때문에 다 학교에서 알아서 스케줄을 짜주시고 저희는 이제 그대로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고민할 게 없었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또 즐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대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는 헐 교양이 하나도 없었네요. 전공만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학점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고시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국가고시는 그래서 사실 1, 2학년 때 학점 관리를 잘 해놓으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점수, 학점 이런 게 나중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대학생활을 즐기는 것도 물론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그 시간 말고는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동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걸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대신에 저는 그래도 학점 관리를 너무 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그 국가고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셨어도 3학년 때는 열심히 하셔야 붙어요. 그렇게 해야지 실기할 때도 안 어렵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공부할 때도 편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임상에서도 실제 일할 때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저도 사실 1학년 1학기 때 말고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험 기간에 거의 도서관에 가 있고 이제 막 밤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꽈탑을 노리셔도 좋아요. 장학금을 받으면 또 좋죠. 왜냐면 장학금 받으면 그 돈을 세이브했다 나중에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쓸 수 있으니까 장학금을 노리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공부를 하시고 취미생사를 꿈꾸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업은 잘 됩니다. 네, 취업이 잘 되고요. 나중에 또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치과에 대한 상식이나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작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